가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아웃퍼폼이 너무 어려운 나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웃퍼폼 하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하거나 작년에 정말 최악의 한 해를 보냈던 사람들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올라가는 종목을 아웃퍼폼 하기는 진짜 어렵다. 진짜 장담하건대 작년에 거의 수익률이 없었을 것이다. 지금 좋으신 분들은. 작년에 좋았던 분들은 대부분 이제 IT 비중이 그렇죠. 좀 높았겠죠. 네, 맞죠. 네, 뭐 반도체 여팡 턴어라운드 구간에서 그렇죠. 뭐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밑에 섹터들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 근데 올해는 지금 IT에서 굉장히 좀 하락세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IT 안 올라가고 이쪽 올라가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IT는 빼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 IT 던지고 저피 비해서 하고. 네. 네. 그리고 뭐 2차전지랑 IT는 원래 이제 반대로 가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제 2차전지가 좀 오르는 날에는 IT가 좀 더 빠지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코스피는 1.3%, 코스닥은 0.6%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소에서는 또다시 저 PBR주들이 하루 쉬고 부활했어요. 하루인가 이틀 쉬고 이틀 정도 쉰 거지. 네. 부활했습니다. 네. 꾸준하게 계속 좋은 게 현대차랑 보험 준 것 같아요. 기가 막힙니다. 업종 상승 거의 뭐 계속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기가 막힙니다. 진짜 거의 대단합니다. 보험은 예외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삼성생명, 참 V자 정말 폭발적 반등이 있더군요. 네. 네, 좀 연속성 있는 것들의 특징이 그 회사 자체적으로도 이 주주환원 하려는 의지가 좀 강한 회사. 그렇죠. 여력만 있는 회사들이 아니라 자기 의지까지 의지와 여력을 다 갖춘 회사들이 조금 더 연속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코스피에선 개인이 많이 던졌어요. 1조 1000억 정도 던졌고요. 외국인이 5천억 정도, 기관이 6천억 정도 둘이 매수를 했습니다. 한국 질려가지고 팔아가지고 미국 가려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고점일 수도 있겠다. 미국도.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고점 만들 수도 있겠어. 그런가요? 아니 원래 좋아 보일 때 들어가면 저점인 적은 없어요. 좋아 보일 때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 많은 곳은 항상 저점은 없어. 네. 좋다더라고 가면은 뭐 결과는 좋지 않았던 적이 그렇죠. 많긴 했죠. 훨씬 맞죠. 네. 네, 오늘 보험, 철강, 유통, 운수 장비, 금융 이렇게 좋았는데 다 저 PBR이라는 공통점이 좀 있죠. 네. 보험에서도 하나손보, 롯데손보, 삼성생명은 5%, 6%대까지 상승을 했고요. 철강금속에서는 고려제강이 상한가를 갔어요. 이게 이렇게 원래 급등락하고 이런 회사는 아닌데 오늘 저거 테마가 다시 돌았어요. 뭐 파워로직스나 뭐 등등등 해가지고 초전도체가 또 다시 초전도체가 부인 붙어서 그렇습니다. 네. 잠깐 까먹고 있었습니다. 고려시강이 초전도체로 엮였다는 거를. 네, 실제로는 상관은 없어요. 예, 실제로는 상관은 거의 없죠. 왜냐면은 초전도체가 극정원에서 그 그동안은 그 철심을 만드는 회사는 맞거든요. 그걸 원자 무슨 어디 용광 이런 거 하는데 쓰는 거 맞네. 근데 초전도체하고는 사실 별로 상관없는데. 네. 어쨌든 상한가를 갖고 현대제철, 코스코홀딩스, 키스코홀딩스, 세아베스틸 지주, 동국제강 다 5%, 6%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유통에서는 세이브존 INC 여기 부동산 부자죠. 5% 상승을 했고 삼성물산, 신세계, 롯데쇼핑도 4%대 상승을 했습니다. 운수장비에서는 현대차 우선주들 다 같이 7%에서 9%씩 상승을 했고요. 네. 현대차도 4%, 기아 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금융업종에서는 뭐 CJ가 거의 9.5%, GS 6.6%, 네. CJ는 이제 CJ E&M 이번에 실적 되게 좋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SK스퀘어 6%, 롯데지주 6%, 삼성생명 5%, F&F 홀딩스 5%, LG 4%, 메리츠금융 3.7%, 다 같이 오늘 지주사들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주식하면은 뭐 어떻게 그런 주식해요 하는 소리 듣는 주식들이 골라서 남방공사가 9% 올랐더라고. 남방공사. 그러니까 싼 주식들만 골라서 찍어서 오르고 있는 장입니다. 네. 지금.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산은하고 하림하고 지금 HMM 매각 협상이 결렬이 됐다는 소식이 오늘 알려졌습니다. 네, 하림 컨소시엄은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을 상실을 해서 다시 이제 HMM은 산은의 채권단 관리 체제로 다시 넘어갈 것 같고요. 왜 결렬됐냐? 이제 산업은행이
인수자들한테 5년 동안 주식 보유하고 있어라 이런 제시를 했는데 네. 인수자가 이제 컨소시엄에 하림도 있지만 JKL 파트너스라는 이 재무적 투자자도 있습니다. 네. 이 재무적 투자자는 특성상 이제 5년 보유는 좀 힘들다, 3년으로 좀 줄여달라라고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깨졌다라고 하네요. 네. 네. 뭐 하림은 JKL 파트너스를 컨소시엄에서 제외를 하는 것도 고려를 했었대요. 그만큼 네. 인수 의지가 좀 가능해 보였는데 자금 조달 문제로 매각 측과 합의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그 신영증권에서 페노션 그 이번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서 3조 원 정도의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라는 보도 때문에 네.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들한테 얼마나 주주가치 희석을 할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커버리지 중단한다라고 신영증권에서 선언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다시 커버를 하시겠네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하림이라는 회사가 결코 주주한테 좋은 회사가 결코 아니더라는 점. 왜냐면은 나중에 내용 보시면 농산물 NS 홈쇼핑 등등 해가지고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너무 정신이 없어. 뭐 이렇게 우리 공 돌리는 거 한 10개로 공 돌리는 것처럼 막 회사들을 자회사를 붙였다 떼었다 해가지고 아마 그 상속 승계 관련해 가지고 작업도 많이 한 것 같고요. 그 대표적인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대척점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 하림이 아닌가. 그 제가 안 그래도 어떻게 얘기하다가 그 한국에서 제일 큰 그 액티브 매니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 종목이 슬쩍 나왔어. 표정이 확 찌그러지더라고. 그만큼 그 좀 안 좋은 그 어떤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회사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주주 입장에서는 뭐 화날 만한 일들을 좀 겪긴 했죠. 네. 네, 그래서 오늘 근데 이제 페노션이 시총이 2조인데 유증을 3조 원을 한다 그러니까 그렇지.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었는데 그거 좀 되돌렸습니다. 오늘 21% 정도 반등을 했고요. 하림은 16% 하락했습니다. 네. 그때 뭐 인수할 때 거의 뭐 테마성으로 막 급등하고 이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것들 오늘 좀 조정을 받았고요. 에코프로 BM 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액면 분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액면가가 500원인데 100원으로 5분의 1? 네, 5분의 1. 5대 1. 네. 5개로 쪼개는 거. 네, 액면가를 어쨌든 5분의 1로 줄인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주가가 싸지겠죠. 네, 싸져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네, 4분기 실적 발표는 일단 어닝이 컨센은 못 미쳤습니다. 매출액은 1.27조 원, 컨센은 1.7조 원대였는데 좀 하회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200억 발표했습니다. 컨센서스는 600억 나와서 있었었는데 많이 하회를 했죠. 물론 네. 컨센이 최근 리포트들일수록 더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네. LNF 실적 발표 이후로 다 같이 좀 내리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은 좀 많이 해서 그런지 정말 안 나오니까 재료 소멸로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게 악재 소멸로 인식을 한 거죠. 뭐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이 악재는 3개월마다 계속 나올 건데. 그게 뭐 문제지.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다음 분기에도 뭐 광물 가격이 반등을 제대로 못해서 네. 그 비싸게 샀던 걸 싸게 파는 이런 이연 효과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뭐 더 어닝 쇼크가 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려했던 게 드디어 나오니까 주가는 오히려 상승해서 반영을 했고 액면 분할 때문에 오른 것만은 아니에요. 어제 시간 외에서도 장후에 플러스였거든요. 네. 네, 실적 발표하고 그래서 오늘 액면 분할 발표 때문에 더해져서 장중에는 막 20%까지 네. 급등을 했는데 조금 상승폭을 낮춰서 13%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어쨌든 2월 7일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그쪽 그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1분기 실적이 좋을 확률은 지금 일단 3분의 1 이상은 날아간 거예요. 한 35% 정도, 아니 40% 가까이는 실적이 좋을 확률은 날아갔어요 지금. 네. 네, 그리고 에코프로 BM 마찬가지 실적이었죠. 뭐 네. 4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147억 발표했는데 LNF 실적 발표를 1월 15일 날 했거든요. 이 이후의 리포트들만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이 한투에서 마이너스 540억, 네. 삼성에서 마이너스 490억, 유진 마이너스 420억, NH에서 마이너스 370억, 상상인에서 마이너스 100억, 마이너스 100억에서 마이너스 500억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추정치가 이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1,000억이 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상보다도 더 많이 하회를 해서 아무리 재료 소멸이지만 오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정말 올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영향은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네. 컨퍼런스 콜에서 밝히면서 이것도 좀 호재로 같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에코비엠도 6%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갤럭시 출하량이 KB증권에서는 7% 증가한 2.4억대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
반면에 아이폰은 4% 정도 전년 대비 줄어서 2.2억대 기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이라서 아직 그 사전 판매를 1월 한 말부터 했기 때문에 얼마 지금 안 되긴 했는데 초기 수요가 예상을 좀 상회 중이라고 합니다. 네. 게다가 울트라 모델 가장 비싼 모델 비중이 65%를 차지해서 이 고가 모델의 초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정도다라고 하고요. 네. 삼성전자도 생각보다 좀 많이 팔렸는지 판매 목표를 좀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이 휴대폰 사업부인 MX 사업부가 1분기 S24 시리즈 출하량을 기존 목표가 1,200만 대였는데 1,300만 대로 상향을 시켰고요. 네. 사전 예약 기간은 이제 뭐 길진 않지만 1월 19일부터 1월 25일까지였는데 그때 당시에 121만 대 예약이 됐고요. 역대 최대 사전 판매 기록인 노트 10 그게 2019년이었거든요. 그 기록도 났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뭐 AI 탑재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는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계속 안 좋았었으니까요. 게다가. 네.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출하량이 4%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작년 4분기부터 조금 중국 시장에서는 안 좋은 징조가 좀 있긴 했어요. 중국에서 이제 4분기 화웨이가 메이트 60 시리즈 이게 판매량이 70% 전년 대비 증가를 하면서 아이폰은 한 10에서 15% 감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게 24년도에도 좀 영향을 좀 미칠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화웨이가 1등이라고 4분기에 뉴스가 나오던데.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4분기는 아니고 정확히는 올해 첫 2주간 1등이다라고 보도가 나오는데 뭐 굳이 왜 첫 2주간 데이터를 1위라고 이렇게 보도를 많이 할까 하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애국 소비 영향 때문인데 애국 소비 영향이 올해도 조금 온기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JNTC가 화웨이 벤더잖아요. 이쪽이 오늘 3%대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다른 반도체들 다 안 좋았고 삼성만 오늘 0.8% 정도 상승했어요. 삼성 모양은 좋더라고요. 삼성전자. 네. 네,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3나노 수율 요게 예전에 한 60% 넘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기도 했고 한때는 뭐 70%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50% 중후반대다라고 오늘 또 새로운 보도가 나와서 일단 업데이트 드립니다. 언론에는 이제 60% 수율대로 많이 알려졌지만 GAA 공정을 좀 새로 3나노부터 적용을 했잖아요. 예. 이게 난이도가 있어서 실제로는 50% 중후반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것도 삼성에서 공식 확인해 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겠죠. 확신할 수는 없어요. 네. 작년도에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좀 1조 원 정도 이렇게 좀 적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9천억 적자였는데 수율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좀 양산을 이어가서 여기서 좀 손해를 봤다라고도 하네요. 네. 충분히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GAA는 아니지만 기존 3나노는 하고 있는데 네. 수율은 60%대 정도라고 합니다. 70%는 좀 못 미치면서 그래도 삼성보다는 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당연히 이제 기존에 쓰던 네. 그게 아닌 공정? 새롭게 이제 GAA로 바꾸니까 삼성이 조금 수율이 늦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20옹스트롬 2나노 공정에는 드디어 인텔이 참전을 시작합니다. 네, 그것도 삼성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드디어 그 저기 기계 EUV 기계를 인텔이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요즘에 현대차가 굉장히 좋잖아요. 항상 기아가 최근까지 많이 좋았는데 요즘은 현대차가 더 앞서고 있거든요. 네. 기아한테 잠깐 시총을 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좀 내줬었는데 네. 다시 좀 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인도법인 IPO 요거 계속 구체화가 되고 있어요. 아직은 그 뭐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이런 5개 정도의 외국계 IB가 그 양재동에서 이제 본사에서 상장 자문 PT를 진행을 했대요. 네. 네. 지난주에 진행은 했는데 뭐 이제 PT 진행하면 아직 먼 거거든요. 한참 남았긴 했지만 지금 시장에서 좀 놀라고 있는 건 기업 가치가 인도 법인만 상장하는 건데 33조에서 한 40조 원 정도를 일단은 목표로 하고 있어서 네. 과연 그거 받을 수 있을까? 지금 현대차가 52조잖아요. 네. 현대차 전체 시종이 52조인데 인도 법인만 40조 받으면 엄청난 거죠. 아 근데 한국이 너무 싼 거지 사실상. 네, 한국이 싼 거긴 한데 그 인도에서 40조도 엄청나게 좀 많이 받는 거예요. 22년도 기준이고 따로 그 인도 법인만 재무를 공시를 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연결 재무에도. 근데 22년 기준으로는 한번 찾아봤는데 인도 법인 매출이 9조 5천억. 순이익이 7,300억입니다. 네. 물론 이제 23년도에 더 성장을 했을 수 있겠지만 순이익 7,300억에 기업 가치 40조다. 그러면은 뭐 PER로 50배 넘는 그렇죠. 네, 수준이죠. 뭐
낮은 건 아니죠. 목표는 굉장히 좀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물론 23년도 순이익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인도 시장이 지금 자동차로 3위 시장이잖아요. 판매량 기준으로 중국이 1위고 2위가 미국이고 3위가 인도인데 인도가 한 476만 대 정도 판매하는 시장입니다. 근데 2030년 네. 그리고 여기에서 현대차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21% 차지하고 있는데요. 2030년 기준으로 현대차 인도 법인장이 목표를 밝혔어요. 우리의 시장 점유율 목표는 20%다. 지금도 21%잖아요. 그래서 뭐 시장 점유율은 똑같지만 시장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면 그 수혜는 누릴 수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시총을 인정받고 상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현대차도 이번에 또 리레이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올라가는 게 그 기대감도 일부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일단 아직 먼 이슈이긴 합니다. 네. 앞으로 진행될 절차가 굉장히 좀 많아서. 예.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30%가 넘게 올랐어. 이 큰 주식이. 최근에만. 네.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요즘. 네. 네. 또 때가 되면 또 IT 때가 오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IT 투자하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오늘도 이제 뭐 HBM이나 기존에 IT에서 좀 급락이 많이 나왔던 것 중에 뭐 ISC 이런 거는 오늘 막 10% 넘게 빠지고 이랬어요. 근데 조금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미국 시장이 워낙 제가 보기에는 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정을 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은 좀 머릿속에 담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얘들은 이제 올라도 좀 문제가 뭐냐면은 부담 없는 게 그게 있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뭐 아직 올라간 것만 맞네.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 그렇죠. 월봉 보면 마음 편한데 일봉 보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냥 안 보이던 상승을 보여줬는데 근데 이제 얘네들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PBR은 진짜 세게 올라가는 거지. 얘네들이 올라가면 막 쭉쭉. 왜냐면 지금 다른 주식들이 PBR이 낮은 게 아니고 얘네들이 너무 낮아서 낮은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